뉴스에 시작합니다. 북한 동창리 발사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한 것도 그렇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민창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어제 오후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즉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고 강조했는데 정확히 어떤 시험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 시험일 거라고 분석합니다. 앞서 지난 3일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바 있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인 ICBM을 건드렸을 거란 겁니다. 담화를 발표한 곳이 최신 무기 개발 시험을 주관했던 국방과학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것들은 이제 ICBM 발사를 할 때 이런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엔진 시험부터 해서 약간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수순입니다. 미 CNN 방송도 지난 5일 동창리 위성사진에서 북한이 엔진 시험을 재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ICBM 액체연료 엔진에서 진화해 연료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치 않고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ICBM이 아닌 위성 발사용 신형 액체 엔진을 개발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감행했다는 날짜 2019년 12월 7일. 바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동창리의 움직임을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구 폐쇄한다던 동창리를 재가동했다. 북한이 약속을 깬 셈인데 청와대, 군 모두 이번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겉으로는 인공위성 발사체 시험장이지만 북한이 ICBM 기술력을 과시하는 곳입니다. 2012년 ICBM급으로 평가되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고 2017년엔 ICBM급 화성 14형 등에 사용된 엔진의 연소 시험을 한 곳입니다. 따라서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쇄는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과 9월 남북 정상회담의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북한이 폐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늘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한미의 비핵화 성과를 깨는 행보를 보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발표라 청와대 차원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 것도 동창리 움직임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감행한 날 김정은 위원장은 뭘 했을까요? 새로 지은 양덕 온천 관광지구를 방문했는데요. 무력 도발을 한 날 웬 온천이냐 싶지만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제재를 돌파해보겠다는 뜻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간색 중공식 테이프를 자르자 참석자들의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문명 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 있는 인민봉사기지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양덕 온천 문화관광지구는 야외 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을 갖춘 종합체육문화시설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만 4차례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은 북한에 허용되는 몇 안 되는 돈벌이이기 때문입니다. 준공식이 끝난 뒤에는 직접 스키장 리프트를 타며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한 날 김 위원장이 양덕 온천을 방문한 것은 대북 제재 속에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공사에 나선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돌파를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선언한 자력갱생 노선이 거대한 승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1년여 만에 온천이 완공된 것을 두고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면,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힘든 건 불보듯 뻔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중단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해왔습니다. No missile launches, you have no rocket testing, you have no nuclear testing. There have been no ballistic missiles going out. There have been no long-range missiles going out. 그런데 이런 치적에 흠집이 날 조짐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내년 선거용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북한 비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But I really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I think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 만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경우 미국 내 유권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러한 도발에 있을 경우 미국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간접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고와 함께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중대 시험을 할 때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고체 연료입니다. 북한이 뭘 실험했는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고체 연료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고체 연료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 고체 연료는 한번 엔진에 장착하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쏘고 싶을 때 쏘는 게 고체 연료거든요. 그래서 군사용 미사일에는 다 고체 연료를 쓰고 고체 연료를 쓰면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노출시키지 거의 않기 때문에 네네.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타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기습을 달성할 수 있죠. 반면에 그 액체 연료는 한번 주입하면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네. 산화 질염으로 돼 있어서 엔진에다가 주입하면 반드시 발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타격을 당하기 쉽거든요. 네. 징후가 노출되고요. 예, 그래서 고체 연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성 발사체용 엔진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가령 자동차로 말한다면 배기량이 커진 엔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전에 그 위성 화성 14형, 15형 발사했을 때 이 4개를 묶고 따르지 않습니까? 한 개가 한 80톤 고수되는데 4개를 보니까 왜 고급 세단 자동차 같으면 엔진 기통이 뭐 8기통, 뭐 12기통 많다 보니까 힘이 좀 세고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그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북한은 스스로 2011년 11월 29일 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는데 원래 계측 선단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한 수십 킬로 상공에서 폭발했다 그래요. 그 탄두가 그걸 봤을 때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동창리. 최근까지도 사실 청와대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사실상 재고시를 못하고 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북한을 너무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원래 작년 6월 그 싱가포르 회담 전에 동창리 발사장을 다 폐기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먼저 상단을 드러내고 이런 폐기 순서를 밟다가 하노이 회담 올해 2월 실패한 이후에 서서히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래도 지난달 11월부터 이제 다시 그 대양 움직임이 막 들어왔고 지난 일주일 전부터는 대형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전략 정찰기들이 다 우리 한반도 상공에 집결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약속을 스스로 위반한 폐기하겠다는 걸 또 9월달 공동선언에서도 폐기한다고 했고요. 네. 네. 결국엔 청와대가 북한을 너무 믿었던 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저도 하나 칼럼을 썼는데 좀 짝사랑한 거 아니냐.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실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궁금합니다. 북한이 준비 중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제 실험이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지. 또 다른 무엇인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제 실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도 그 백두산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추력이 높은 거를 실험한 다음에 재작년 보면 여름부터 3월에 실험하고 계속 화성 14형, 화성 15형을 쏘아댔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는 또 과학원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보고했다는 걸 봤을 때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거라니까 고체 엔진 실험을 하고 이걸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계속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네. 자, 지금까지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